안녕하세요, 젤린이 여러분, JJ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이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물은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공복감을 달래주니까 배가 고플 때마다 마시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고 물을 많이 드시는 젤린이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저염 나트륨식을 하면서 식단을 하시고 있는 젤린이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물을 삼키기 너무 어렵고 목도 마르지 않고 물이 안 넘어가는 느낌. 내가 일부러 챙겨 마시지 않으면 정말 물 마시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젤린이들 혹시 있지 않을까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동안 물을 적게 먹으면 탈수가 올 수 있고 물 부족 현상이 올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물을 많이 먹어도 탈수가 온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원인은 바로 염분에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바로 물과 이 염분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뭐다? 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탈수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요. 노화의 원인이기도 하죠. 내년에 내가 36이란.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약 80%에 가까운 체액을 보유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갈증을 느끼는 신호가 약해지고 체액의 량 자체가 감소하면서 이 노인의 경우에 거의 50% 정도의 체액밖에 남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탈수가 오면 세포도 쪼글쪼글하게 오그라든다고 합니다. 그 밖에 노폐물 배출도 어렵고 신진대사도 떨어지면서 조금만 먹어도 더 살이 잘 찌는 것만 같고 쉽게 피로해지고, 그럼 물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해서 물을 아주 많이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이 물은 그냥 맹물이 아니에요. 0.9% 염도의 소금물, 생리식염수액이죠. 눈물, 콧물, 혈액, 땀, 소변 이런 것들이 짭짤한 이유도 바로 우리 모든 체액이 소금물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농도를 항상 유지하려고 한다. 섭취한 수분에 비해 염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즉 짜게 먹으면 물을 더 섭취할 수 있도록 뇌에서 명령을 내리죠. 내가 라면에 국물을 말아 먹었더니 목이 엄청 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피자를 먹고 나면 목이 엄청 말라요. 이런 것처럼 짠 음식을 먹고 나면 나도 모르게 목이 막 타는 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염분에 비해서 수분이 너무 많으면, 너무 싱거워지면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더 이상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즉 뇌에서 갈증 신호가 굉장히 약해져요. 목이 마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뿐더러 물이 목에서 잘 넘어가지 않고 더 이상 삼켜지지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이런 것일 거예요. 아무리 물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체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왜? 이 0.9%의 체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즉 물은 너무 많이 마시는데 소금은 전혀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 국을 먹을 때도 국물은 먹지 않고 건더기만 조금씩 건져 먹어. 심지어 막 물에 빨아서 먹는. 샐러드를 먹을 때는 소스를 빼고 먹어요. 김치는 죄악이고, 물은 최소의 하루 2리터 이상. 이런 식습관은 우리 체액 속에 수분에 비해서 염분의 농도를 점점 적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다이어트들이 또 많이 섭취하는 바나나, 고구마, 우유, 닭가슴살, 양배추, 디톡스 주스, 이런 음식들과 채소들 모두 칼륨이 아주 많은 음식군이에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요. 그러다 보니 체내 나트륨 농도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더 이상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섭취한 수분은 배출하면서 오히려 체내 에서는 체액이 부족해지는 저염분성 탈수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체내 염분 농도가 떨어져서 저염분성 탈수가 오는 경우 우리 몸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1단계 가벼운 피로감과 부종, 체액의 농도로 인해 과도한 잉여 수분이 세포 안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때 온몸에 전신 부종이 발생합니다. 다이어트 식단만 하면서 물만 마셔도 살찌고 물만 마시면 붓는다고 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저염분성 탈수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빈혈, 소화장애, 정신적 불안감, 위액, 이자액, 담즙, 장애 모두가 다 체액이에요. 특히 이 위염산은 소금물이 원료죠. 이 0.9% 염분 농도가 꼭 필요합니다. 소금의 섭취가 줄면 결국에는 물 섭취도 줄게 되고 혈액량도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이 혈액은 서로 약간씩 농축이 되면서 빈혈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소화액이 줄어들고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으면 소화 불량에 걸리기 쉽고요. 즉 내가 음식을 먹으면 이상하게 속이 더부룩하고 잘 소화가 되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 다이어트 식단을 하면서 겪는 소화장애죠. 이때 채소를 과잉 섭취하면서 칼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과칼륨화되면서 칼륨과 나트륨의 밸런스가 깨지고 때로는 근육이 과흥분하기도 하고 근육의 경련이나 떨림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3단계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 근육의 심한 경련, 혼수 상태. 4단계 호흡곤란으로 인한 쇼크 혹은 사망.
너무 무서워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합니다. 저염 채식을 하는 카페 등을 모니터링 해보면 이런 식단을 하는 사람들 중에 종종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호흡 곤란이나 심장의 두근거림, 소화장애, 불면, 이 만성 피로로 오랜 병원 생활을 하면서 다시 식단을 일반식으로 바꾸는 몇몇 사례를 보았어요. JJ 역시 한 2년 전에 채소 베이스의 저염식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나갔을 때 건강했던 이 위와 장애에 크게 탈이 나서 위경련, 위염, 장염 이런 기능 저하 소화 질환으로 크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뭐다? 염분은 부족한 상태에서 물만 계속 섭취하는 경우 염분 결핍으로 인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체내 수분량은 나트륨 양과 비례한다. 그리고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킨다 라는 것. 무조건 저염 그리고 물 많이 마시면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런 식단을 진행하게 되면 초반에 어느 정도 체중이 감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 이런 식단을 장기적으로 지속했을 때 노화가 빨라지고 몸에 힘이 없고 소화가 어렵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나중에는 대사가 떨어져서 적게 먹어도 에너지로 잘 쓰지 못하고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아 근육이 잘 생성되지 않는 그런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렇다면 적절한 물과 소금의 섭취량은 어떻게 될까요? 1일 수분 섭취량은 체중 곱하기 20에서 30ml 정도이므로 체중 60kg의 성인이라면 약 1.2에서 1.8L 가량이 된다. 삐빅. 다만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땀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일어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가 하면 물 1리터 기준 약 9g의 소금을 함께 섭취해줘야 밸런스가 맞는다고 합니다. 즉 체액이 부족한 탈수가 의심된다면 무턱대고 물만 많이 마실 것이 아니라 비례해서 소금도 함께 섭취를 해줘야만 몸에 무리가 없이 균형을 맞추며 체액을 보충할 수 있다는 거죠. 염분, 수분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변색 이에요. 건강한 소변색은 밝은 노란색과 노란색 사이에 있는 색이죠. 이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혹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염도계를 이용해서 이 소변의 농도를 측정해 보셔도 좋아요. 이 0.9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소금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먹어요? 짠해서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소금을 막 먹어요? 짠데? 올바르게 물을 마시는 방법. 소금 섭취는 가능하면 음식에 적당한 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중요한 건 적당히 간이 된 적당히 보통 염분 농도가 0.8에서 9 정도로 간이 된 것이 가장 적절한 음식의 간이라고 합니다. 마침 이것이 우리 입에는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맛이라고 해요. 참 신기하죠? JJ는 예전에는 무조건 국물이라면 극혐을 했어요. 아주 그냥 싫어 살쪄! 이제는 오히려 적당하게 간을 한 스프식으로 국물과 함께 채소를 섭취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샐러드를 먹을 때에는 소스를 함께 먹습니다. 이때 소스는 너무 달달한 소스가 아니라 소금기가 살짝 들어간 소스를 즐겨 먹어요. 혹은 소금, 레몬즙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살짝 가미해서 내가 스스로 간단하게 소스를 만들어 먹기도 해요. 밥식을 먹을 때에는 한 2가지에서 3가지 종류의 기본 반찬을 넣고 여기에 너무 짜지 않은 적당한 간의 김치를 곁들여줘도 좋아요. 물을 마실 때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이 느껴지기 전에 한두 모금씩 미리 마셔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갈증이 느껴졌을 때에는 이미 체내의 수분이 1% 정도 손실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JJ는 텀블러에 물을 가득 따라 놓고 조금씩 업무 중에 나누어서 마시는 편이에요. 특히 여름에 이런 운동을 할 때에는 더 많은 염분이 손실되고 땀으로 더 많은 수분을 운동 중에 섭취하다 보니까 간이 되어 있는 음식 섭취를 이 겨울철보다는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되겠죠. 더운 나라에 가면은 음식이 굉장히 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밸런스, 내 몸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초반에는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이 건강이나 컨디션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한번 이렇게 몸에 문제가 생기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병 혹은 증상을 겪게 되고 더 이상 다이어트와 식단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활기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는 이 나트륨과 물, 칼륨 3가지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이 물의 과잉은 소금으로 잡아줘요. 칼륨의 과잉도 소금으로 잡아주죠. 이 소금의 과잉은 물과 칼륨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의 결론, 적정한 염분 섭취를 합시다. 물만 무조건 많이 먹는 것도 오히려 탈수가 일어날 수 있다. JJ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제가 오늘 머리를 좀 잘랐어요. 어때요? 이제 해그리드 탈출!